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의서입니다. 저희 지팡이가 많은 기관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많은 기관을 관리하고 있고, 저도 또 이제 성격상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현장 방문을 많이 하고 대표님들과 대화하는 걸 즐겨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낀 점이 이 한 가지만이라는 걸 좀 느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분식점 다들 아시죠? 예, 분식점에 뭐 하러 가세요? 뭐 드시러 가시긴 하는 건데, 어떨 때는 라면 먹고 싶을 때, 주력은 저는 이제 라면 먹고 싶을 때, 김밥 라면 먹고 싶을 때는 분식점을 갑니다. 예, 그렇게 분식점에 가면 분식점에 라면, 김밥, 튀김 뭐 이런 것만 있나요? 아니죠. 별게 다 있어요. 예, 뭐 떡볶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볶음밥, 제육덮밥, 그 다음에 무슨 뭐 해장국, 심지어는 뭐 냉면, 요새는 콩국수 이런 계절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 다 팔아요, 분식점에. 근데 이렇게 많이 파는 게, 이렇게 많은 게 좋기만 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음식의 종류가 정말 엄청 많거든요, 분식점에 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재료가 그만큼 신선할까? 그러니까 빨리 소비가 될까? 심지어는 테이블이 한 5개 있는데도 메뉴는 뭐 한 수십 종류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재료가 이게 소통이 될까? 유통이 될까? 소비가 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저는 분식점에 가서 자꾸 이제 라면만 먹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밥이나.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종류가 많을수록, 많이 팔수록 좋냐 하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냉면 하나만 팔아도, 냉면 뭐 보면 제가 어디라고 이름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전문점 같은 데 가면 뭐 한 3층짜리 건물이 전부 다 냉면만 팔죠. 딱 냉면 하나만 팔더라고요. 손님들 들어오면 그냥 냉면만 주는 거야, 냉면만. 물냉면이에요, 비빔냉면, 회냉면 이렇게 해가지고. 맛도 있어요. 정말 전문점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냉면 하나만 팔아도 훨씬 더 이게 분식점보다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어느 게 좋아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장교환 기간은 그러면 어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장교환 기간도 급여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요양원, 가족공동생활,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연구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8개예요, 급여의 종류가. 거기에 이제 돌봄이나 통합제가 이런 것도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8개의 급여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같이 하는 게 좋은 건지,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은 건지. 대부분은 이게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하나는 어때요? 거의 또 이렇게 가동도 잘 안 돼요. 목욕 인원은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의 그 어르신 수는 한 50명 되는데, 그 중에 목욕 인원은 한 5명 정도, 3명 정도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어때요? 저한테도 자주 질문하시죠. 돌봄 이거 하면 어때? 그 다음에 통합제가 된다는데, 주간보호에서 이렇게 방문요양하고 같이 해서 나도 이거 좀 통합제가 좀 해볼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시너지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유리하냐, 확장하는 데 유리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예전에 돌봄하시던 대표님들은 돌봄이 어르신을 모집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돌봄을 하면 방문요양 내가 하는데 어르신 수급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 이런 이제 취지로 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게 정말 그럴까를 지켜본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만 또 아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유리할까라고 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떻게?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분식점을 할지 아니면 나는 전문점을 할지, 이 두 가지. 아마 이거는 그 음식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보시면 아마 전문점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울고 있고 그렇게 찾고 있잖아요. 뭐 분식점이 나빠의 개념이 아니라 분식점은 그냥 급할 때 들어가서 먹는, 싸니까 뭐 이런 느낌. 전문점은 내가 좀 즐기려고, 그 맛을 좀 느끼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장교양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문요양, 방문 목욕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은데, 이렇게 같이 하지 말고
방문 요양은 방문 요양대로 하고 방문 목욕은 방문 목욕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방문 요양을 잘하니까 방문 요양을, 어떤 대표님은 방문 목욕을 잘하니까 방문 목욕을 몰아드리냐는 얘기죠. 방문 목욕이 예를 들어서 50명 있다고 쳐요. A기관, B기관이. 여기는 방문 요양이 40명, 목욕이 10명이고 이쪽은 목욕이 40명, 방문 요양이 10명이라면 이걸 차라리 모으자는 거예요. 방문 요양을 이쪽에 드리고 목욕을 이쪽에 드려서. 그리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렇게 돼간다고 저는 느껴지니까.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장교환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을 저는 어때요? 봉사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도 많죠. 뭐 교회나 또는 무슨 어떤 천주교 단체나 이런 데서는 어때요? 뭐 다 모든 급여를 다 하면 좋죠. 간호도 조금 하고 방문 요양도 조금 하고 방문 목욕도 하면서 어때요? 뭔가 사회에 봉사해야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무엇과 멀어진다? 돈과 멀어집니다. 점점. 그리고 목적이 돈이라면 다른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지팡이도 이게 많은 거를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희 지팡이는 오로지 재무회계만 해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무회계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지팡이를 따라올 때가 없어라는 소리를 꼭 듣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팡이도 다른 것보다 재무회계만 하고 있어요. 약소원하는 거는 재무회계를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어때요? 대표님들을 무엇을 도와드릴까라는 개념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팡이는 오로지 재무회계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무회계에 파생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현지조사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도움을 드리는, 회계적인 거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는 것 뿐이지 뭐 그런 거 컨설팅 회사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저희 지팡이도 재무회계만 하는 것으로 지금 길을 잡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자,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점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힘이 일단 모자라요. 힘이. 내가 방문 요양도 하고 방문 목욕도 하고 두 개를 다 하면 좋죠. 근데 이 두 개를 다 하는 게 힘이, 여력이 그렇지가 않아요. 목욕은 목욕대로 어떤 특성이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체제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한 건 두 건 하는 거 이거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방문 요양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도 어때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데가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모자란다는 거죠. 즉 장교양 대부분이 영세해요. 저희 지팡이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회사도 근사하게 하고 뭐 모두 근사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자본이 있나요? 사람이 있나요? 사람도 모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힘이, 여력이 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규제가. 일단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두 개의 급여를 할 경우에 어때요? 그게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회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급여를, 장교양 급여를 받아도 이거를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분리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방문 요양은 요양대로, 목욕은 목욕대로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주간보호는 주간보호대로, 방문 요양은 방문 요양대로. 통합재가는 예외입니다. 통합재가는 이제 별도의 급여가 만들어지든 어쨌든 다른 쪽으로 또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급여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난 통합재가를 할 거야, 돌봄을 할 거야. 그럼 돌봄만 또는 통합재가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방문 요양이나 나는 요양원인데 주간보호인데 방문 요양을 하나 겉에서 통합재가를 할까? 근데 이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어쨌든 시범 기간이니까 내년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그 규제가 많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요양과 목욕이 다르고 간호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봐오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함께 할 때는 여러 가지 위험성도 같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 할 때의 위험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50명을 하는데 50명 중에 5명의 방문 요양을, 5명의 목욕을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손익이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좀 답인가? 협업이 좀 전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문 요양하시는 대표님, 방문 목욕만 하시는 대표님, 방문 간호만 하시는 대표님, 이 세 분이 협업을 하면 좀 괜찮을 텐데. 이게 옛날에도 모임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 모여라 하는데 잘 안 모이시죠? 네, 특성상. 이 협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협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조금은 이제 좀 시대가 바뀌어서 어쩌면 협업은 좀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근데 혼자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도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고 바람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